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. 돈 버는 정보센터.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이렇게 또 화상으로 뵙게 되네요. 네네. 예. 그나저나 요즘에 전국적으로 비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가지고요. 매일매일 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. 빨리 비가 이렇게 집중호우, 폭우 쏟아지는 지역들이 지금 충청 이남 지방에 집중되고 있는데 빨리 비가 그쳤으면 좋겠고 추가 피해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 보도를 지켜보게 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. 그건 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좀 정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풍수해 보험인데요. 예, 풍수해 보험. 네네. 네. 이 풍수해 보험이 뭐냐면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하고요.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정책보험으로 이제 알려지게 있고요.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줍니다. 한마디로 보험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다 내야 되잖아요. 그게 아니라 한 70% 또는 때로는 한 100% 정도 뭐 정부하고 지자체가 이제 보조를 해주거든요. 그러면 이제는 국민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서 예기치 못한 풍수에 뭐 예를 들어서 태풍, 홍수, 뭐 호우, 해일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풍수의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라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정부가 네. 일부분 보험료를 내주는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네. 그러면 뭐 피해 보상은 어떤 겁니까?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가요?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. 정부가 한 70에서 100%를 이제는 보험료를 지불합니다. 이제 내가 내야 될 보험료를. 그럼 가입자가 보통 한 8에서 30%를 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? 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24평 이게 진짜 사례입니다.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료와 보험금을 좀 본다 그러면 일단은 보험료는요. 연 5만 원 정도 냅니다. 이게 1년에 보통 5만 원이요? 예, 이게 월이 아니라 연이거든요. 예. 1년에 5만 원 정도로 내면은 정부가 한 3만 5천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. 그러니까 주민이 또 한 15,000원 정도 돼요. 이거 연입니다. 연. 1년에 15,000원. 그러면 한 번 가입하고 1년치 네.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? 우리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것처럼? 네, 맞습니다. 이제 연으로 내거든요. 예.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. 그럼 얼마를 내가 보상을 받냐? 소파.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됐을 때는 일단은 1,800만 원 정도 받고요. 반파 그러면 한 3,600만 원. 전파 그러면 한 전부 다 망가졌을 경우 한 7,200만 원 정도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우리 집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뭐 비 피해를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풍수해 보험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상의 그 범위가 뭐 금액이라고 친다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풍수해 보험이잖아요.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경우, 어떤 재난으로 인한 어떤 피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풍수해보험은요, 주택 및 온실에 대해서 뭐 지진을 포함한 태풍, 뭐 지금처럼 집중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재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상하게 되는데 뭐 지진 피해도 되고요.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이게 온실이잖아요. 이 비닐하우스 파손도 보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주택 파손도 되고 비닐하우스 파손도 되고. 맞아요. 뭐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그 10호 태풍 하이선이 왔었습니다. 이때 이제는 실제 사례인데 제주도에 사셨어요. 이분께서 유리창 및 외벽이 좀 파손됐거든요. 보험금 한 300만 원 정도로 수령하셨는데 이분이 냈던 연간 보험료가 4만 9천 원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4만 9천 원 연이에요. 이것도 연 4만 9천 원 내고 보험금 한 300만 원 정도 수령이 됐고 실제 비슷한 사례 강릉시에서요. 상가를 운용하는 분이 계셨어요. 이분께서 장사를 하시는데 일단 보험금을 침수 피해를 당했거든요. 이 침수 피해로 인해서 보험금 1,3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셨는데 가입자 부담은 연간 보험료 4만 9천 원 정도 내셨거든요.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이 사실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제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천안시에도 있었습니다. 2020년도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과 좀 비슷해요. 집중호우가 있었거든요.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.
예, 상가를 운영하셨는데 어느 분께서 이게 침수 피해 당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보험금 무려 2,8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령을 하셨거든요. 근데 이게 연간 보험료 한 24만 원 정도밖에 안 내셨어요. 그러니까 사실 풍수해보험이 만약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정책보험이다. 민간에서 운영을 하지만은 정부가 주관을 하잖아요. 그래서 예.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보험 상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보험료에 비해서 네. 보상 금액이 꽤 이제 규모가 크고 그리고 네. 아까 이제 사례를 들어주신 것 중에서 연간 보험료 아까 뭐 본인이 10,000원대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 맞습니다. 보조를 받아서 내가 내는 건 한 10,000원대일 수도 있고 아까 어떤 분은 40,000원대였고 그리고 아까 2,000 얼마 받으신 분은 20 얼마를 냈다 그랬어요. 연간 보험료를. 이렇게 네네. 보험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보험 대상의 어떤 그 규모 크기의 차이 때문인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일단 보험 가입할 때 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대상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뭐 보통 그렇군요. 가입 대상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있고요. 그다음에 온실 있고요.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상가, 공장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험 대상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럼 풍수의 보험 대상자는 사람은 아닌가 봐요. 뭐 어떤 사람이 네. 다치거나 이런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 건 아닌가 봐요. 금액이. 예, 가입 대상 시설물만 되거든요. 주택과 아, 온실. 그래서 예, 일단 예. 대인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손실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아마 이거 풍수해 보험은 이게 말 그대로 풍수해로 인해서 주택이라든지 온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음, 보상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 들어보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고 네, 또 이제 정책보험이잖아요. 그래서 네, 내용도 이제 괜찮은데요. 이게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건 왜 그런가요? 맞습니다. 이게 첫 번째로 좀 이유를 본다 그러면 정부의 그 재난지원금과 중복보상이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처럼 수해를 당한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재난지원금과 중복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굳이 내 돈 내서 이 보험을 들어야 돼? 라는 분들이 아, 꽤 네, 많습니다. 네. 예.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,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해 뭐 30에서 40%밖에 이 재난지원금 나오지가 않거든요. 예. 음, 근데 이제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금액에 따라서 전액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규모 자체로 본다 그러면 풍수해보험이 훨씬 더 크겠지만은 일단은 뭐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과 중복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네. 분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아,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, 많으세요. 네. 그래서 가입률이 좀 저조할 수밖에 음, 없고 하지만은 뭐 구호비라든지 의연금 그러니까 기부금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거는 나옵니다. 풍세보험 하더라도 그래서 음, 요거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보험이잖아요. 네. 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 사실 보험금 냈던 건 환급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. 원래 보험이라는 그러다 상품이 보니까 사실 그렇죠. 이런 예, 사례도 예. 있고 그러니까 세 보험료, 내가 번째로는 낸 이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보험사들도 없으니까. 수익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판매 음, 소극적인 태도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아. 부분도 사실 좀 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예. 그리고 보험 대상자를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뭐 주택도 되고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도 되고 그리고 아까 네네. 소상공인 상가 공장 이런 거 된다고 하셨거든요. 네네네. 그렇죠. 그러면 이 소상공인도 그냥 일반 이 풍수의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또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이 따로 뭐 준비가 돼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? 이번에 사실 좀 소상공인 분들께서 알아셔야 되는 게 제3자 기부가입 제도가 작년부터 도입이 됐어요.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내 자부담이 좀 있잖아요. 네. 정부가 아무리 뭐 70% 대준다고 해도 30%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금액은 사실 뭐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이 금액이 좀 부담되다 보니까 뭐를 도입을 했냐면 제3자 기부가입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. 그게 뭐냐면 일반 기업에서 이거를 대신해서 내줍니다. 보험료를 내가 낼 보험료를. 보험료를. 그렇죠. 아,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낼 게 없어요. 아 이게 그래요. 민간기업이 대신해서 오. 주다 보니까. 그래서 이 제도가 작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풍수해보험료의 그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21년도에는 아. 4.7% 상승률이었는데 이게 올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42% 증가됐습니다. 그러니까 음. 사실 굉장히 도움되는 거죠. 이 삼자 기부 가입 제도가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풍수해보험이 소상공인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70%를 담당한다 그랬잖아요. 네.
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급격하게 이제 소진이 되는 거예요.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108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난 4월까지 이미 71%를 써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행안부가 이걸 딱 제동을 걸었어요. 예. 더 이상 이 제3자 기부 가입이 안 되도록 지금 된 상태입니다. 그럼 지금 가입하려면 소상공인분들 그냥 자부담 하셔야 되네요. 내 돈으로 보면 자부담 내셔야 내야 돼요. 되네요. 지금은.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민간 기업 한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소상공인들 도와주려고 한 10억 원 정도를 사실 3자 기부 가입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거 지금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쪽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이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. 예, 이제는 행안부에서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이제는 묶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3자 기부 가입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돼버렸죠. 예,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풀어줘야 된다. 그러니까 언제 풀릴지도 지금 뭐 없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. 지금 이제 행안부 관계자의 이제는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료 가입할 수 있도록 이거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들어가 봤거든요. 네.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언제 풀릴지 몰라요. 근데 지금 당장 장마고 비 피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런 제3자 기부 가입 제도가 풀려서 지금은 좀 막아놨어요. 이게 전통시장이라든지 풍수의 과거 피해 지역 이쪽만 가입하도록 돼 있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전체 소상공인분들에게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풀어줘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돈을 내놓고 있거든요. 이미 도와주겠다라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풀어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. 네, 30초 남았습니다.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 드신 분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? 네,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가까운 읍명동 동사무소,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이렇게 여기다가 노크를 해주시고요. 그러면 이제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동사무소 가시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민간보험사 안내를 받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민간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이미 뭐 폭우 쏟아지고 집중호우 내리는 시즌이지 않습니까? 지금 가입해도 뭐 보상 받는 데는 뭐 문제 없는 거예요? 네, 일단 심사 기간이 좀 있긴 있는데. 일단은 당장 가입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풍수해보험은 일단 바로 가입해야지만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좀 우리의 풍수해보험이 위험이 있다.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읍명동 동사무소에 문의를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. 돈 버는 정보센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